생명과학 문제풀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우리 교재 173페이지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고 그냥 몇 개만 보면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 173페이지에 7번 문제 보면 우리가 세포주기에 대해서 먼저 나왔었죠. 그 전에는 이제 유전자와 염색체의 이제 관계에 대한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구조나 구성하는 단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다. 우리 세포 주기에 대해서 할 때 이 G1S, G2M 이 순서는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방향도 적고 M기를 줬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바로 다시 순환한다. G1S, G2M. 그래서 이렇게 써볼 수 있고, 이 각각 세포 주기에 따른 특징도 당연히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억, 가시기에 세포가 생장한다. G1 시기에 세포가 생장한다. S 시기에 핵막이 사라진다.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는 M기다, M기. 디귿, 가해 시기의 세포와 다해 시기의 세포가 가진 DNA 양은 같다. 가하고 다하고 비교를 하면은 가가 1이라면 우리가 다해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열 중인 세포의 염색체 배열 상태만 봐도 이게 어느 분열의 어느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에 적도판이라고 했죠. 가운데 배열된 이 시기를 중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기를 어느 시기냐고 물어봤죠. 어느 시기를 물어봤으면 중기라고만 쓰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리 중기가 3개가 있죠.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체세포 분열 중기.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게 체세포 분열인지 생식세포 분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염색 분체가 2개로 있는 이 염색체 형태로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는 만약에 감수 분열이라면 얘들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면서 중기의 적도판에 배열돼야 됩니다. 이게 감수 1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 중기.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씩 배열되려면 감수 2분열 중기는 이렇게 배열돼요. 염색체 형태로, 염색 분체로. 그 대신 얘는 짝이 없다. N핵상이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EN핵상에 얘하고 상동염색체죠. 상동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상동염색체다. 그래서 크기가 같은 이 상동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EN이에요. EN인데 서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체세포 분열 중기다. 2번 염색 분체 수분의 염색체 수, 요거는 셀 수 있겠죠. 염색체 4개, 염색 분체 수는 8개. 그래서 2분의 1, 50% 이렇게 쓰던지. 됐고요.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문제도 꼭 풀어봐야 돼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문제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조 같은 거는 스스로 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우리 책을 샀기 때문에 해설이 있죠. 그리고 175페이지 6번 같은 문제, 우리 핵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여기 같은 종이라고 나왔죠. 같은 종이라는 얘기는 다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가 같다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 예외되는 크기가 다른 게 하나 있었죠. 그게 성염색체다. 물론 여자면 같을 수도 있겠죠. 암컷이면 같을 수도 있는데 수컷은 다르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암컷, 수컷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우리 가보면 똑같은 걸 찾는 거다. 이렇게
그럼 2n이네.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얘는 8이구나. 근데 이렇게 서로 짝이 안 맞는 애가 하나 있네. 그럼 얘가 큰 애가 x, 작은 애가 y구나. 성염색체구나. 그리고 나를 보면 나도 짝이 있죠. 그래서 2n. 다 짝이 맞네. 얘는 8. 얘는 짝이 없네. n은 4. 이렇게 기억. 가에서 기억은 성염색체다. 맞다. 니은 가와 나의 색상은 서로 같다. 성이 다른 것뿐이다. 디귿 다의 상동염색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7번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하죠. 이건 두 가지 다 나왔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8번 문제처럼 뭐 DNA 상대량을 주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뭐 큰 차이점은 세포 주기가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계속해서 무한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다는 의미를 굉장히 허황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과학에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무한하게 분열할 수 있는 세포를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 특징 가지고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11번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 중, 후, 말 이렇게 해서 뭐 각각의 특징도 알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 뒤에서 이제 DNA 상대량에 대한 거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뒤에서 뭐 비슷한 문제 풀 거고, 이런 문제 보면은 이렇게 염색체 아까 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겠다. 15번 15번 그래프를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그림은 활발하게 분열 중인 세포 집단에서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항상 X축에 대한 Y축의 변화량으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세포당 DNA 양, 이 상대값, DNA 상대량이라는 건 처음에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처음 시작을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1, S, G2, M 이렇게 있죠. 우리 G1기 처음에 1이라고 정했어. 그러면 S기에는 2배가 돼요. S기에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붕어빵 하나였는데 붕어빵 2개로 데칼코마니처럼 짜잔 하고 나오는 거 아니죠. 서서히 1에서 2로 변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S기입니다. 1에서 2까지 분열 중이겠지 당연히. 복제 중이겠죠. DNA 복제 중. 분열 중이 아니고 이 복제 중에는 당연히 1에서 2로 증가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왜 아니 이해하겠지. 설마. 그 다음에 이제 G2기하고 M기를 보면 이때는 S기 끝났기 때문에 2예요. 2. M기 때 나눠지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잖아. 좀 애매하다, 후기 때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1에서 2, 좀 애매해. 여기서는, 후기는 좀 애매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후기에 우리가 DNA 상대량을 굳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M기에, 당연히 아주 일부분, 맨 마지막에 끝난, 세포질 분열이 갓 끝난, 그 끝난 애는 사실 이 M기가 끝난 거예요. 세포질 분열까지 되어야 1이 되겠지. 그지? 근데 세포질 분열은 세포 분열 이 G1S, G2, M기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 이건 분열기라고 했어. 여기 미안해요. 여기 M기는 분열기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이제 간기가 되고.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지는데 이 분열기에서 이제 세포질 분열로 나눈 거예요. 그럼 M기 안에 세포질 분열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근데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야 결국 완전히 나눠져서 1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M기를 우리가 2라고 봅니다. 2라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외우면 그냥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용은. 어쨌든 지금은 사실 다음 주 시험 보는데 천천히 이해하기엔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주일 전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구간을 나눠보면 이렇게 1, 2, 그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3이라고 할게요. 이만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은 G1기, 3은 S기, 2는 G2기와 M기를 더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G1S, G2M 요거 순서죠. 요 순서대로 그냥 외우는 게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이 속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정적인 겁니다. 기억, 구간 1은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에 세포가 있다. 이거 이렇게 특징을 물어보죠. 이거 M기에 대한 설명이지 틀렸다. 니은, 구간 2에는 방추사가 존재한 세포가 있다. 이거 M기에 대한 설명이죠. 맞다. 디귿, G1 시기의 세포수가 G2 시기의 세포수보다 많다. 여기 보면 Y축이 세포수예요. G1 시기의 세포수가 훨씬 많다. 얘는 G2기하고 M기하고 더한 거야. 그러니까 G2기하고 M기를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G1기에 비해서 세포수가 적죠. 그 얘기는 G2기는 G1기보다는 훨씬 더 적겠지 당연히. 그래서 G1기 세포수가 G2기 세포수보다 많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기 나름이에요. 그래프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려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 그래서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 핵형 분석한 거 보고서 구분할 수 있죠. 뭐 상동염색체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5번 보면은 이렇게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방향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방향 안 알려주면은 이게 기억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계 방향, 니은 같은 경우에 이제 반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계는 없죠. 그래서 보면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P의 세포 주기를, 표는 P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포장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G1, S, G2, M 이렇게 있을 때 1, 1에서 2, 2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한 건 아니고 사실 이래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애는 G1기, 그리고 2에 해당하는 애는 G2기와 M기. 세포 수를 보면 세포 수가 훨씬 많죠. 세포 수가 많다는 얘기는 분열 G1기에 해당하는 애가 많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세포 수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애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포 주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분열 중인 양파 뿌리 끝을 관찰했어. 관찰했더니 대부분 G1기에 있었어. 그 얘기는 G1기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무작위로 본 거 아니야. 나는 얘가 저 분열 시작한 지 1분 됐어요.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 나는 무작위로 봤는데 무작위로 볼 때마다 G1기가 많았다. G1기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많았다. 이 얘기는 G1기의 시간이 그만큼 길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수와 세포 주기의 시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C 시기가 제일 크죠. 제일 크지. 그래서 얘가 G1기가 됩니다. G1S, G2M. 여기 딱 M기 알려졌네요. 그래서 이 A가 G1이냐, C가 G1이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억 방향, 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디귿이 틀리고, 기억 A 시기에 방추사를 구성한 단백질이 합성된다. 방추사는 M기인데요.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은 G2기에 일어난다. 맞다. 니은 B 시기에 DNA가 복제된다. 맞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6번 같은 문제는 우리 아까 방금 봤던 그래프가 이 가그래프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물질 처리했을 때 여기 보면은
G2기하고 M기하고 여기 E에 해당하는 게 A라고 했잖아. 근데 얘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G1, S, G2, M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계속 순환한다, 순환. 근데 G1기하고 S기가 없대. 이 얘기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에서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 물질은 M기를 저해한다. 분열기를 저해할 것이다. 그래서 분열기가 안 끝나니까 분열기를 저해하면 분열기가 안 끝나요. 그럼 G1기를 못 가.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항암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세포 주기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러한 항암제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항암제가 이 특성을 통해서 만든 게 텍솔입니다. 텍솔. 한번 이런 거 시험이니까 시험 끝나고 한번 생각나면 조사해 보세요. 끝. 이 단어만 끝. 다음 이제 우리 감수 분열에 대해서 했죠. 생식 세포 분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17문제밖에 안 나오죠. 선택형 객관식이 17문제 4번 친구들한테 정해진 거 말 안 해줬구나. 17문제 나오는데 이 17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더 많아요. 내가 어렵게 낼 거라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17문제고 서술형이 4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21문제잖아. 21문제인데 거기서 쉬운 문제 빼고 그래도 좀 집중해서 풀어볼 만한 문제가 한 10문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형 누나들이 푼 것보다는 좀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작년보다 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는 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이러한 이제 DNA 상대량 변화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한 번씩 문제를 선생님은 솔직히 다시 뭘 풀어줄까 이 강의 때문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다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 개념 완성에 대해서 성실하게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당연히.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연관성이 있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좀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강의를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고서 시험 못 봤다고 선생님 그러기만 해봐. 어쨌든 이 페이지는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24번을 보면 그림은 감소 분열 과정에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DNA 상대량 그래프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겠지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나올만 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2로 했다.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2, 4, 2, 1 요걸로. 그래서 이 A 시기는 간기다, G1기다. 그리고 2배로 늘어나는 B 시기는 S기다. 그리고 C와 이제 C가 좀 애매하긴 한데 G2기라고 하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애매하다고 한 건데 G2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반으로 감소하는 게 M, 그리고 또 반으로 감소하죠, M. 그래서 대부분 이제 M1, M2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M1 때 반으로 나눠질 때 여기에서 핵상이 2n에서 n으로 감소하고 여기서 핵상이 유지된다. 옳은 것은 1번 A 시기에 상동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다. A 시기는 아직 상동염색체도 만들어지지 그 상동염색체가 2배가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접합은 이거는
D에 대한 설명이겠죠. 2번 B시기에 응축된 염색체가 관찰된다. 염색체 응축된 염색체는 M기다. M기. 3번 C시기의 염색체 수는 생식세포의 4배이다. C시기의 염색체 수. 우리 핵상 물어보는 거예요. 핵상. 염색체 수는 반으로 감소하잖아. 감소 분열이 끝나면. 근데 4배가 뭐야? 이거 아니다. 여기 4배인 건 뭐야? 4배인 건 뭐지? DNA 상대량. DNA 상대량 여기는 1인데 여기는 4죠. 4번 D시기의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D시기에는 염색체가 분리된다.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틀렸다. 다 틀려. 5번 이시기 후 딸세포의 DNA 양은 쥐원기 세포의 2분의 1이다. 쥐원기는 1. 마지막 끝나면 2라고 했지. 쥐원기 2. 끝나면 1. 그러니까 얘가 맞구나.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문제도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세포 분열 할 때 여기는 뭐 그림도 선생님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전 물질 가지고 푼 거,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죠. 7번, 8번은. 6번도 풀지 않았나?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은 유전은 그 전에 좀 풀었었어요. 왜 풀려져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은 강의를 잘 보세요. 강의를 수업을 잘 보시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었다. 필기도 하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막 적잖아. 적은 걸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증거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이거 PDF를 올려주진 않을 겁니다. 강의 노트를 올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 좀 그래, 나는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가계도 문제도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도 문제 중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었죠. 가계도에 이제 단계가 있다. 1단계는 그냥 유전인지 하나 주고 가계도 해석해봐라, 이런 가계도가 있고, 뭐 아니면 그 유전 물질을 좀 알려주는 경우, 그리고 두 개의 염색체인데, 두 개의 유전 형질인데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두 가지 유전자입니다. 보면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는 그냥 가계도 두 개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뭐 ABO식은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다뤄봤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ABO식 혈액형에 관심이 많잖아. 보면 A 모르겠다. O 그래서 얘는 무조건 AO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AB, B, O. A형이 나와야 돼서. 그럼 얘 AO, AO, OO, OO. 다 찾을 수 있구나. 한 명 빼고 다 찾을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 유전병 보면은 정상 이 8번, 9번 부모로부터 10번인 유전병 자녀가 나왔으니까 유전병은 열성이구나. 열성인데 아버지하고 다르네? 그러면 상염색체구나. 상염색체 열성형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A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알려줬네요. R로 할래요. R. 그러면 1번은 유전병이니까 이거 이렇게 선생님 똑같아. 다 사람이야. 다 알 수 없군. 여기도 한 명 모르겠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2는 스몰R 대립 유전자를 갖지 않는다. 2번은 스몰R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유전병 K는 우성으로 유전된다. 열성이다. 4번에 BO
혈액형 유전자형은 BB다. 아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알지? O는 스몰 i로 이렇게 쓰는 거. 4번 유전병 K 유전자는 성염색체다. 아니다. 6과 7에서 여기구나. 여기 6과 7에서 태어난 아이가 O형이면서 유전병 K를 가질 확률은, O형일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여기서 5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이요. 여기서도 5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이고요. 똑같네. 여기 20알 나와야 되잖아. 그럼 20알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16분의 1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같은 염색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은 염색체일 때는 그냥 하나에다가 그리세요. 지금 여기에 사실 선생님은 같은 염색체 아니고 다른 염색체여도 그냥 같이 해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사실 같은 염색체 있어. 그러면 파악을 잘 해야 돼요. AO잖아? 그러면 다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자식이 알려주면 참 좋은데, 얘는 이제 스몰알이니까 얘는 스몰알 무조건 이걸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 O는 모르겠다. 근데 여기 스몰알이지? 그럼 얘를 받았겠다. 얘를 받았겠다. 이렇게. 얘는 라지알 스몰알이죠. 그럼 얘는 라지알을 받았겠다. 그래서 얘는 얘를 받았을 거고, 여기서는 뭐 상관없죠. 상관없으니까 그냥 스몰알.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있어도 이 정도는 풀리네요.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 파악하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여기 보면은 뭐 풀어볼 만한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DNA 상대량까지 가계도에서 같이 주어서 풀어보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돌연변이 뒤에 이제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실, 중복, 역위, 전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환 정도는 우리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 본 것 중에 뭐 파타우 증후군이나 뭐 윌리엄스 증후군, 뭐 안젤만 증후군 이런 수준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 정도는 꼭 특성을 알고 있어야겠다. 그 다음은 이거는 229페이지 7번을 보면 염색체 비분리 많이 했었죠 우리. 그래서 7번을 보면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을 나는 정상 정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줬어요. 그래서 X염색체가 X염색체 성염색체네. 성염색체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잖아. 이중기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려면 어떤 난자와 어떤 정자가 수정되어야 하는지 쓰고, 성염색체의 조합을 어떤지 쓰시오. 그래서 얘는 XX, 얘는 0이니까 얘는 무조건 X고 얘는 Y죠. 여기 써줬죠. X, Y니까 클라인펠트 증후군이 나오려면 A하고 D, 터너 증후군이 나오려면 B하고 C가 수정이 돼야겠다. 그래서 클라인펠트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의 이제 염색체가 어떻게 되는지 XXY와 X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비분리와 가계도를 같이 이렇게 1번이나 2번이나 3번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염색체에 대한 가계도 말고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31페이지에 7번을 보면 다음은 어떤 가족의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이다. 이게 이제 유전과 비분리가 이제 같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A의 부모님은 모두 정상인데 A가 정록생명이래. 이럴 수 있죠. 근데 A의 상염색체 수는 정상이래 또.
정상인데 성염색체가 XXY래. 일단 부모님이 정상인데 정동생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부모님이 정상인데 나오려면 엄마는 보인자고 아빠는 보인자 가질 수 없다. 여기에서도 정동생명이 성염색체 열성질환이다, X염색체에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안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인데 두 개 그랬네. 하나 더 낳으세요. 어쨌든 XXY래. 근데 정동생명이래. 요거 수업 시간 한번 해봤죠. 이거 받으려면 아빠한테서 무조건 Y를 받았어. 이 사람은. 그래서 아빠는 정상이다. 근데 엄마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일 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려면 X X'이 나와야 되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됐죠? 그래서 A는 터너 증후군이 다 아니다. 니은 A의 정동생명 대유전 아버지로부터는 Y밖에 못 받는다.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가 해가지고 얘가 맞겠죠? 감수 2분열 비분리다. 그래서 지그시 답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다. 8번 문제도 비분리된 거 이 그림에서 다 줬어요. 그래서 가가 정자고 나가 난자다. 가와 나 중 한쪽에서만 염색체의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이미 그림에서 다 줬는데 그냥 알려주지. 그래서 바로 보면 기억 A와 B의 세포당 DNA 양은 서로 같다. 우리가 처음에 2, 4, 2, 1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1인 애가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염색체 2개가 생겼어. 그럼 2가 되겠지. 그럼 서로 같겠다. B와 C에서 세포 1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같다. 염색체 지금 2개 사람이니까 2개라고 하면 안 되고 47개겠죠? n 플러스 1이니까 n-1. 그리고 C에서는 우리 46이죠? 정상이잖아. 여기서 이제 여기 얘는 40 미안합니다. 얘는 46 n에서 얘는 23 이렇게 되네. 23개다. 같을 수가 없다. 46이어도 틀려. 디귿 B에서 유래한 정자가 정상 난자하고 수정되면 수정란은 X염색체 3개를 포함하고 있다. 얘는 정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얘가 Y고 얘는 X겠네. 더 크네. 그럼 A는 XX겠네. 그리고 정상 난자하고 수정되면 X가 3개겠다. 맞네요. 뭐야? 뭐지? 답이 없는데? 혼자 해도 이러네? 다시 보자. A와 B의 세포 1개당 DNA 양은 서로 같다. A하고 B의 DNA 상대량. B하고 D. 미안해. 지금 이 성염색체만 보는 거 아니잖아? 성염색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염색체 말고 상염색체도 있을 거야. 걔네까지 다 더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 염색체 수로 보면 안 돼요. 와, 이거 이렇게 내면 좋겠다. 그걸로 이제 알았지? 보면은, 야, 좋은데? 일단, 기억이 틀리고, 답이 2번이 되는데, 이거는 A가 2, 1 해가지고, 맞아요, 여기까지. DNA 상대량이 맞아. 근데, 여기서 이 2가 포함하고 있는 건, 이 DNA 상대량에서, 다른 상염색체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상염색체는 A에서 B로 될 때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겠죠. 그래서 B가 갖고 있는 DNA 상대량, 상염색체 DNA 상대량은 1인 거야. 성염색체만 1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에서 이런 함정이 있네요. 나만 당했겠지. 나머지 문제도 잘 풀어서 시험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이제 풀어봤었어요. 같이 비분리. 그리고 뒤에 문제도 뭐 체크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다 문제 개념 완성 정도에 있는 문제 정도는 꼭 풀어보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큰 연관성은 없는데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나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선생님 카페에 가면 방과후 시간에 했던 거 유전에 대해서 방과후 시간 했던 것 중에 뒤에 가계도 하고 그런 그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당연히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답까지 선생님이 만들어 놓지 않거든 원래. 그래서 답은 없고요. 그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시험을 본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사실은 왜 이제 주시죠? 왜 진작 안 주시고 뭐 그때 방과후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수능을 정말 잘 볼 거예요. 그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주로 해요. 방과후 시간에. 방과후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진짜 좀 도전적인 문제만 합니다. 쉬운 개념 위주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선생님이 준 그 방과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가계도 문제 있어요. 뒤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있는데 그 정도는 그런 가계도 정도는 사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뭐 확률 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연관된 거 파악하고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계도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만 가계도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가계도는 없어. 그냥 복잡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꼭 유념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늦게 올려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 내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고맙습니다.